첫 번째 이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라는 대형 악재가 들려왔습니다만 미 증시도 패닉셀에 빠지지 않았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문을 열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원래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도 쉴 때 우리 시장이 이제 열리고 나면 크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무 큰 별다른 양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우선 코로나 확진됐다고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지금 미칠까 이런 부분이 지금 금융시장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과거에 이제 영국의 존슨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틀리게 그 존슨 총리는 그 확진 판정 받기 전에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큰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여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여론이 뭐 열심히 하다가 뭐 그렇게 됐다라고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수단 이런 부분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지금 금융시장 쪽에서는 어떤 동정 여론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어떤 대선에 대한 미치는 영향 또 이제 공화당과 또 민주당의 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좀 많으면서 금융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행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간밤에 또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양책에 대해서 원론적인 합의는 했다는 얘기가 좀 들려지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에 의한 글로벌 변동성은 아마 지난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렘데시비르에 대한 부분을 처방을 받았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이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개별적인 종목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확진에 대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은 특징적이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파미쉘이죠. 이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뉴클레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생산을 하는 이 어떤 이 파미쉘이 그 지금 관련주로서 오르는 것 외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지금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이제 11월에 이제 대선 전에 어떤 이제 행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고 예측해서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도 결과를 보고 시장을 대처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한 글로벌 변동성, 불확실성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슈, 아무튼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전달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하반기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면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 증거금 기록 58조 원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좀 유념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우선 시장에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 증거금이 이제 58조 이상이 지금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 효과가 거의 뭐 이제 80% 이상 차지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와 SK 바이오팜에 상장했을 때에 비교하자면은 지금 현재는 그때만큼 좀 증시의 화랑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 증거금 이상이 될지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청약 뭐 경쟁률에 따라서 받는 그 자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너무 적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그 뭐 기관이나 어떤 외국인에 비해서는 이제 자금력에 있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로 이제 경험해 보셨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연 그것 때문에 좀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지 부분은 첫 번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째가 이건 저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제 BTS에 대한 이 상장에 대한 가치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BTS가 계속 활동을 지금처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네. 뭐 이제 뭐 군대에 대한 군대, 얘기도 네. 뭐 특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 뭐 병역법이나 이런 부분을 제도를 한다라고 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 BTS를 활용한 다른 이제 추가적인 수익원에 대한 사업 가치를 한번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어떤 뭐 캐릭터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음원과 이제 어떤 공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이 부분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 이후에 주가 전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컨텐츠 제작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여러 가지 뭐 관련주도 많잖아요. 네. 예, 이 다른 뭐 BTS 관련주로 하면서 이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의 행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방탄소년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BTS 수익 구조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할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컨텐츠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도 계속 주목을 좀 해보셔야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올해 7월까지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 4번째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올해 7월까지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실적 호조 소식에 오늘 두 종목 모두 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주가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앞으로 어떨 거라 보시나요?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그 좀 여러 가지 좀 넘어야 될 산이라기보다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솔직히 이렇게 좀 그 어떤 리스크가 없이 주가가 간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태에서 뭐 미국 쪽의 판매 부분 또 전기차와 이 자율주행차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으면은 이 주가 부분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도 봤을 때도 이 현대 기아차 항상 주가에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노사 합의. 요새는 좀 잘 분위기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한 마음으로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계속 이어져야겠죠. 그다음에 정부 지원책이 정부 정책까지 더해져야 되는데 뭐 연비 규제나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 이 재정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어느 만큼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풀어줄지. 하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수소차나 여러 가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주가에 대한 전망은 좀 밝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 지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좋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일단 주가 흐름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20만 원 돌파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고점이 19만 원대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한테도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주가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상향했을 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잘 가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지금 22만 원에서 24만 원 이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갔을 때는 특히 이제 그 미국 쪽에서의 판매 부분과 내수 쪽이 합쳐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현재 현대차의 주가를 올해 안에는 뭐 22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좀 깔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치 22만 원까지는 올해 안에 터치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기아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현대차보다도 뭐 기아차가 그 전에 좀 주가에 대한 영향이 좀 덜 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기아차가 근데 현대차보다는 어떤 이제 신차 모멘텀은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아차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같은 측면으로 가겠지만은 뭐 현대차가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좀 기아차 쪽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현대차 쪽으로 더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